자, 민주당이 개혁의 본격적인, 혁신의 본격적인 발을 내디뎠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원장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지문을 통해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충청 출신의 박정현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계호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놓고 비명계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죠? 이 내부 수박들이 이걸 놓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거꾸로 해주길 바랐거든. 정책위원장은 친명이 갖고 가더라도 이 최고위 안에 자기네 사람 하나는 꽂아놓고 있게 해주길 바랬는데 있잖아 거기 한 명. 응? 화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지. 아닌가 그게. 예. 화력이 약한가. 지금 광진구에 저기 장군님 나오실까봐 모든 입을 쳐닫고 바짝 쫄고 있는 상황이잖아. 광진구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심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아마 요구를 했을 건데 과감하게 지금 친명계로 꼽히진 않았지만 가장 친명적인 색채를 지녔다고 해석되는 박정현 대표를 올린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력도 훌륭합니다. 실제적으로. 박정현? 네. 박정현 대표는 최고위원은 이제 그 안에서 이 구청장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낮춰보는 경력이 있는데 정치적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에요. 대전 YMCA 간사,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67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노무현재단 대전세동 충남위원회 운영위원장, 12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그 다음에 지금 비대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시민다의 출신이기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그 바른 소리,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고, 일단 이분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공천룰 변화에 대한 어떤 표결이라든지 어떤 그와 관련된 의결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친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왜 친명이라고 아는 사람 그러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다만 노무현 재단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아니, 그것도 그렇게 치면 아니지. 그게 걔네들 주장은 뭐냐면 구청장 시절에 네. 이재명 시장을 존경한다, 업적을 존경한다, 뭐 이런 류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존경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행정가로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존경한다고 구청장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친명이라는 거야. 걔네들 주장은.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재명 체포하는 가결은 용납 못한다. 이런 박정현 최고위원 세운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성남 어디 구청장을 했다든가 그럼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시장에 뭐 같이 있었다든가 뭐 경기도에 같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지네 편 안 들어갖고 친명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이런 거야.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사람을 최고위로 세우다니 이런 못된 민주당. 아니 저기 지금 그전에는 아니었거든. 미친 것 같아요 수박들은. 그전에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서원석 최고를 통해 가지고 섭외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분인지 인터뷰를 한번 해볼 기회를. 아니 뭐 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충청의 서은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딱 그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 풍기는 포스나 이력들이 또 대단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난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여성들이 일을 똑바로
뚝부러지게 잘하기는 한데. 네, 뭐 이제는 뭐 여성들한테 의지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모셔볼 기회를 저희가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계호가 그렇지. 왔다. 이계호는 저기 그 낙지한테 지역구도 물려받은 사람인데 이거 너무 말하자면 수박파들한테 큰 권한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정책위원장은 그 전에 정책위 의장이 누구게? 김민석이었어. 김민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거나 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은 못 됩니다.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못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정책적인 부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물줄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계호의 어떤 그 변화를 지난번에 혁신이 관련돼 갖고 혁신위원장도 했었잖아요. 혁신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혁신위에 대한 쉽게 말해서 두둔하는 발언들을 하더라고. 혁신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한데? 약간 얘가 조금 전향했나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는 저쪽 어디야? 손학규계였다가 나중에는 뭐 박지원계 비슷하게 불리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굉장히 안 풀린 케이스예요. 선택을 되게 못하셨네. 저기 정말 어떻게 골라도 다 똥만 골라. 그러니까 썩은 똥 같은 이분이 거야.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뭐 농림축산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박지원계는 아니구나. 예, 아니, 어쨌든 손학규계였다가 지금 이낙연계. 중요한 거. 호남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도, 이게 객관적인 지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쪽 그쪽 농민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업고 다닌 사람들이, 업혀 다닌 사람들이 좀, 티미하긴 했었는데. 줄을 잘못 쓰네. 네.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수박 중에서도 중수박이다. 아직 좀 덜 익은 수박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래지지는, 완전히 빨개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난번 혁신이 할 때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골라도 다. 썩은 아니, 거 근데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철수는 안 따라갔잖아요. 그러네. 그쪽을 안 그것만 하더라도, 뭐, 합격점은 아니더라도, 한 30점 정도는 조금 어드밴티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뭐 나이면 또 뭐 공천받아서 호남에 나가겠습니다라는 욕심 안 부릴 수도 있어요. 당내 안에서 당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안 부릴까요? 분류를 해주면 네. 아유, 그럴 수 아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가 일을 더 잘한다고 했더니 고밀정도 여자다, 나경원, 김건희도 여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여자가 객관화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실수했습니다. 뭐 박지현도 여자. 아이고야. 그러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끔찍하네요. 제가 아주 그 큰 똥덩어리들을 강구하고 있었네요. 어디에나 그 30%의 잉여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7대3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고위 결정이 추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혁신안 또 선거법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변화와 준비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세요. 수박은 언제 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수박이 예전처럼 활개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밖에서 야 수명 끝났어 나와 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무슨 뭐 탈당이 어쩌느니 뭐 나가서 뭐 하겠더니 주둥이 싹 다 잤잖아요. 지금 탈당하겠다면 한 놈도 없습니다. 지금 수박들 중에. 뭐 막 나가는 사람 한 몇 명 있긴. 내쫓지만 말아줘요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쫓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니들도 경선은 해야 돼. 아유, 당연한 거죠. 니들도 단독 공천 그따위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공천 룰에 의해 갖고 뭐 3선 이상 페널티 주고 평가받아야죠. 네, 그거 가는데 그 당원들 평가 받으면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좋은 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우리가 다 단합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러다가 이제 수박이 또 수박짓을 해. 봐요, 내가 징계하자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네요. 역시 이게 고름이 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징계합시다. 지금 이럴 수 있는 입장이거든.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징계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만 이렇게 해주고 결국에 경선 공천 가서는 그때 심판으로 하면 돼요. 그럼요. 심판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쳤다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가 수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당 안에 놔두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당원들한테. 그리고 써먹을 땐 써먹어야지. 그럼 어차피 우리는요, 당원 투표로 결정하지 시민 여론조사도 일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이 50% 이상이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당원들의 권리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이게 경선이 진행되는 거지 쟤네들처럼 여론조사에서 안 뽑아요. 국짐처럼.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라도에 있는 이 사람 공천 어때요? 라고 왜 물어보냐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공천 룰을 그대로 강행하게 되면 지금 있는 우리 전체 있는 현재 있는 165석 정도 되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제대로 된 어떤 자기 증명을 못하는 의원들은 100명 이상은 이번에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100명 이상이 물갈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바람을 만들어야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 꽃에서 우리 그 민주당 지역구 안에서 이게 원래 우리 수성하고 있는 데는 조사 잘 안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텃밭이라고 생각하니까. 경선만 하면 되지. 근데 뭐 이렇게. 이제는 우리 텃밭 안에 있는 꼭 이제 순서를 보니까 그 수박당도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찾아서 하고 있어요. 뭐 이상민, 이상민, 이원욱 이원욱 이런 거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한답니다. 네. 총수가 그랬거든요. 우리 끝까지 할 거야, 니네들 그래갔기 때문에. 유명찬 했지, 맞다. 하나씩 순서대로 해갖고 지역구에서 그 경선했을 때 가능성을 까봤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만 하면 택도 없어. 일반인을 보태도 져. 하지만 당원 투표로만 하면 100%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당원들은 지긋지긋하게 본 거야. 그리고 꼭 그 경선 룰에 여러 명이 나오면 결선 1대1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수박 지역구에 여러 명의 도전자들이 하면 어차피 표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하는 걸로 결선 해서 투표에서 1대1에서 딱 해서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막 초반에 수박 명단이 막 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수박 명단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랬어요? 이재명 대표 알고 있구나.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거를 이제 약간 합리적인 선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원들 이렇게 선택을 했네? 라고 하는 그 넓은 대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가진 수박의 유통기한은 내년 4월까지예요. 내년 3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버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수박은 먹지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버려서 함부로 지나가는 들깨가 주워 먹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유통기한까지는 쭉 보관하고 있다가 칼도 대지 말고 다 썩은 후에
유통기한 다 끝난 전날 그때 버리는 게 그리고 저는 가장 마땅한 처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박들은 자기가 수박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에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뭐 최상병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기면 정청래가 봐 이거 맞잖아 지금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튀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안개기였으니까 어떻게 저희 선처 되나요? 당연히 되죠. 룰대로 갈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상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민 끝났는데 이미. 이상민이 아니면 또 누구지? 아무튼 뭐 수박 중에 또 한 사람 지역구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씩 오늘 30 했습니다. 30. 까발려지면 지네도 지네 처지 알 거예요. 네. 나가실 분들은 과감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쟤네들도 쉽게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안에 국진당도 지금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국진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김동그리님이 이제 궁금해하신다고 네. 질문 올려주셨는데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되냐? 예,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국회의원이 거느리고 있는 보좌관과 비서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명씩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7, 8명의 월급은 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 5,500만 원, 월 평균 1,285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국회의원들이 월급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수가 너무 많다.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림화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절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총선을 통해 가지고 수박들 싹 갈아치우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건강한 논의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연봉 이게 주는 돈을 깎자고는 말하기 싫지만 최소한 일 잘하는 건 증명이 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정치 후원금을 시민들에게 받을 지금 사실 정치 후원금으로 시민들이 딱 심판을 하잖아요. 이 의원 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늘리더라도 진짜 많은 혜택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집을 팔았습니다. 소송 비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누가 대납해줬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이고.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왜냐면 하도 소송을 많이 걸잖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 네? 소송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조지는 거예요. 네, 금전적으로 괴롭히려고. 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소송 비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게 뭐 국회의원 월급 받아서 소송 비용도 못 낼 거예요.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몰아가게 되면.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이라든지 후원 계좌를 통해 갖고 야 이재명 대표의 후원을 도와야 되네요. 선거 운동하면 선거 비용 같으면 막 하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또 그 개인적인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보좌관 통해 갖고 의원실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가 냈던 책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세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책을 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깔끔하죠. 또 돈 모으면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엮을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또 정치자금법 지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책을 사서 그 목침 대신에 베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가구를 계셔도 될 것 같고, 뭐 문풍기로 바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